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현 집행정부에서 2022년 11월에 테러에 대응하는 특수임무단을 창설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러에 대응하는 전국 단위 화생방 특수임무단. 그러면은 전국 단위면은 지역 단위가 그 밑에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곳곳에 이 특수임무단이 완장차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아니든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수임무단에서 테러를 예방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공익 목적을 내세워서 군인이 민간인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군인이 민간인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곳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관할권이 군대는 군대 안에서만 업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소방서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군대에서 나와서 민간에 이런 거를 하겠다. 그러니 군이 그 집행권을 가지고 민간에 들어와서 여기에 확장이 된다 하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7월 22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밝힌 그 보도자료에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심의 의결했다는 것이죠. 테러 방지법에 근거한 이런 위원회인데 이번에 안건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 이게 큰 것이고 하반기에 국가 대테러 활동을 추진하는 계획. 이제 테러 잡겠다 하면서 군대를 푸는 셈입니다. 뭐 통째로 푸는 건 아니지만 화학테러 예방 그리고 화학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방사능 테러 예방하고 대비 현황. 이게 그냥 테러 단체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이쪽에 이런 것을 쏴서 이쪽을 공격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테러 위험 물품 밀반입 차단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기에 빠져서 테러 활동은 좀 약화될 것 같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예측하는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고 있어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테러 단체 추종자들이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 걱정이 된다.
그래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은 테러 위험이 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말하기는 테러 위해 요소 이랬습니다. 테러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 중요한 게 대응하고 준비해 갖고 있다가 테러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게 그것을 진압하겠다. 이게 테러 진압의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덕수 총리는 그게 아니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테러가 2년 후에 발생했다고 했을 때 2년 전부터 차단하면 더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이런 게 허용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목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말이 좋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목표로 6가지 중점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의 잠입 차단. 그러면 그 테러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위험 인물로 지정된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테러 자금 모금하는 행위, 그걸 지원 행위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하는 거라면은 온라인에 있는 국민들의 SNS 활동 같은 걸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이미 저번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비슷하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합법적인 해킹을 하겠다. 미리 해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놓고 샅샅이 다 읽어내겠다고 했는데 이거 중단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테러를 이유로 온라인에선 그렇게 하겠죠. 철저히 감시를 하면서 거기에 그런 감시를 하다 보면 실수로 감시 대상이 돼서 자유가 통제돼 버리는 국민이 있을 것이고 약간의 그 긴장감이 떨어져 가지고 또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게 되겠죠. 광화문 시위,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조사해라. 나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느 단체에 후원한 사람들 그 계좌 다 보자.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더 많은 모험적인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 테러는 막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뭐 해야 되면 해야지 이러겠죠. 테러는 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국민이 안전해야 되고 테러라는 위험의 이게 순서를 보십시오. 테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그걸 막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테러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될 그 위험 요인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멸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균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전 생활을 멸균화.
그래서 취약시설, 중요시설은 면밀히 점검하고 총포, 화약류 이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거는 일정한 곳에만 이런 게 있죠. 총기를 일반인은 거의 구경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테러에 취약한 요인을, 그러니까 테러가 이러면 발생하기 쉬워, 발생할 수 있어 하는 걸 미리 다 제거하기 위해서 법령과 지침을 다 마련하겠다. 조직, 인력, 장비도 확보하겠다 이랬습니다. 참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위험국이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관총 경호를 받았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기관총 경호를 받고 있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용산 근처에 간다든지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면 위에서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하죠. 경호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화한 대화생방 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번 11월 1일에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밑에다가 21, 24 특수임무대대를 통합해가지고 전국을 지원하는 화생방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겠다 이랬습니다. 부대가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 테러와 관련해서 불법 유통 관련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겠다. 그 온라인 상의 국민의 활동을 미리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선제적인 제거 활동을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 보호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거기에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랬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지금 방향이 잘못돼 있죠. 현 정부가 문외한들이 가득 찬 혹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에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와 같은 일을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인 이런 게 있다. 국민이 불안하다 하는 겁니다. 우선 봅시다. 군인이 민간 영역에 들어와서 감시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계엄 상황입니다. 물론 테러 방지를 위한 계엄 상황이 되는 거지만 테러는 온갖 곳에서 다 일어나죠. 테러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군을 투입하면 군이 여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 계엄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안에서의 일을 합니다. 군대 밖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전부, 여기는 바로 정부가 이곳을 관할하죠. 이게 행정권의 범위가 여기에 특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전 국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서 왜 군으로 가느냐? 행정권의 범위를 유월해서 일이 들어간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군이 민간으로 영역을 확장한 게 돼버립니다. 이중으로
겹치기로 지금 법 위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민간인인 국민에 대한 행정은 반드시 정부에서 공무원이, 군인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입니다. 군인은 이 행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테러에 대비하는 조직은 행정 조직으로서 구성을 해야지 여기 군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방역에서 뭐 마스크 만들고 마스크 장수 헤아리는데 군을 투입했다. 그건 지금과 같은 군이 아닙니다. 단지 일손으로서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테러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이미 있는 이러한 조직에서 전문가들을 발탁을 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